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이번 주부터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심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정수당 제한이 풀리면서 의회는 물론 시민사회가 의정비 인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강원도를 비롯해 각 시군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이달 중순 첫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관심은 의정비 인상폭입니다. 강원도의원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연간 5,18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군 의원들은 양구군이 가장 적은 3,111만 원부터 가장 많은 춘천시가 3,750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은 전국 평균보다 559만 원 적고 시군 의원도 역시 484만 원 적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월정수당 제한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기회다 싶습니다. 강원도 시군 의원들은 이미 의정비 인상을 결의했습니다.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에 이르는 부시장 부군수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리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끔 의정비가 현실화돼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상폭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넘을 경우 여론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주민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의정비부터 올릴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역량부터 높이라는 겁니다.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된 대안을 의회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에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은 지역 주민분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지방선거 사상 처음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처신도 난처합니다. 의정비 인상이 혁신이라는 비판과 함께 돈 앞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원주공항의 적자폭이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는데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18억 5천만 원 수준이던 원주공항의 적자폭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2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5년 만에 58%나 증가한 겁니다. 활주로 수용 능력은 연 11만 5천 회지만 작년 비행회 수는 705회로 활주로 활용률이 0.6%에 그쳤습니다. 탑승객 수가 7만 9천 명으로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터미널 활용률은 여전히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5월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원주 제주 노선의 원주 출발을 오전 10시 이전으로 바꾸고 하루 2번 왕복하는 방안을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지만 적자폭이 더 커진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항공사가 좀 추가로 투입하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운영 측면도 그렇고 적자 부분인가 이런 걸 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 소형 항공사의 추가 취항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사업을 준비 중인 플라이 강원으로 원주 제주 노선을 증편한다는 계획인데 면허 심사가 지연되고 경쟁도 치열해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강원도는 이 밖에 KTX 횡성역에서 원주공항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 신설 등 공항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운항 시간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 공항 활성화에는 역부족입니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협의해서 시간대 변경 및 저가 항공상 취향에 관한 정책적인 지원들을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균형적인 항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수익보다는 편의를 고려한 운행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컬링팀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었는데요. 강릉에서 아시아 태평양 컬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피말리는 승부 끝에 돌입한 연장전. 한국과 중국은 스톤마다 신중에 신중을 더합니다. 우리 대표팀의 마지막 스톤이 투구되고 하우스로 향하지만 결국 미세한 차이로 아쉽게 중국에 패했습니다. 국가대표로 출전한 춘천시청팀은 첫 경기를 내줬지만
남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우승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올림픽 때 언니들이 많이 저희 컬링을 알려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좀 알려진 이후에 또 열린 대회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대회 남자부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 9개 나라, 여자부는 한국과 중국 등 7개 나라가 참가해 우승 경쟁을 펼칩니다.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은 평창올림픽 은메달을 따낸 영미의 감동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우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올림픽 때도 한번 보게 됐는데 원래 컬링이 자주 보는 경기가 아닌데 이렇게 또 다시 보게 돼서 아이들랑 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2018 아시아 태평양 컬링 선수권 대회는 오는 10일까지 열전을 펼치게 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회의원이 내일 법정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내일 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권 의원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강원랜드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면접 대상자와 최종 합격자 선정에 관여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지만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로 이전한 산림항공본부에 초대형 헬기가 추가 배치돼 내일 취향식을 갖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번에 추가 배치된 헬기는 S-64E 기종으로 물 탑재량이 기존 대형 헬기의 2.5배인 8,000리터에 달하고 45초 이내에 담수가 가능해 신속한 출동이 장점입니다. 또 한 번에 폭 30m, 길이 210m 면적의 물 투하가 가능해 대형 산불 진화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내년 말까지 초대형 헬기 2대를 강릉과 진천에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강원FC가 전남을 이기고 K리그 1부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강원FC는 오늘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전반 16분 김지현의 헤딩 결승골로 전남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강원FC는 최하위 전남과 승점차를 11점까지 벌려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원주 DB가 원정에서 고양 오리온스를 제압하고 꼴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DB는 46득점을 올린 저스틴 틸먼의 맹활약에 힘입어 89대 74로 승리를 거뒀고 오는 6일 창원 LG를 홈으로 불러 연승에 도전합니다. 철도시설공단이 남북한 철도 연결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북한과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노반건설 기준을 정하기 위해 모두 4억 8천만 원을 들여 2020년 상반기까지 연구 용역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9월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 합의문에 동해선 철도 착공식을 올해 안에 한다는 내용이 담겨 추진 과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내부에 터널 안 차로 변경 단속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2월까지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과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 내부에 터널 안에서 차로를 변경하면 자동으로 영상이 찍히는 스마트 단속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양방향의 터널에 CCTV 2대씩 설치되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됩니다. 이미 운영 중인 창원터널과 상주터널에는 차로 변경 위반과 교통사고가 설치 전보다 50% 이상 줄었습니다. 어제 춘천에서 발생한 메르스 의심 환자가 1차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와 함께 호흡기 질환 8종까지 모두 검사한 결과 단순 감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를 대상으로 2차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격리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